자, 안녕하세요. 자, 경복궁을 위한 중국사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한나라 이후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자, 원래 출발이 중국 역사는 한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에서 상나라는 은나라와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나라, 이 주나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나라의 예법, 주례, 그리고 주역. 자, 이 모든 것이 언제? 주나라의 역사다. 그리고 주나라가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간 이후로 전반기를 우리가 춘추, 후반기를 전국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주나라의 역사입니다. 주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 시기에 유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 제자백과들 학자들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고, 이 혼란의 춘추 전국시를 통일한 나라가 어째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자, 진나라가 통일을 했고, 이 진나라가 여기를 통일하라고 진을 다 빼서 금방 망해서 어디로? 한나라가 중국 전체의 패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우리가 진나라 하면 진나라에서 가장 먼저 황제를 했기 때문에 진시황을 떠올립니다. 진시황. 그렇죠. 진나라에서 처음으로 황제를 했다. 그래서 진시황 이런 이름이 붙었고, 중국 사람들은 자, 중국 지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강, 양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 중국은 바로 여기가 고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동이족이 있고, 서쪽에는 서융민족이 있고, 북쪽에는 북쪽의 오랑캐인 북적이 있고, 남쪽에는 남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중국을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서쪽과 북쪽의 오랑캐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주로 누가 있습니까? 유목민족들, 흉노적, 선비적, 나중에 가면 우리가 몽골족 이런 쪽. 유목민족들은 뭡니까? 초지가 다 없어지면 또 먹을 걸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목민족들, 서북쪽의 이런 오랑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조금씩 다 성을 쌓았었어요. 성벽을. 이 성벽을 조금씩 이렇게 쭉 연결해 나간 것이 바로 진시황제의 만리장성이에요. 아무리 진시황이 그렇게 포갑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황제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15년 만에, 진나라 15년밖에 못 가거든요. 15년 만에 이 큰 만리장성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이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경 여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보는 그 만리장성은 벽돌이 잘 쌓인 만리장성이, 이런 만리장성이 대부분 다 명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명나라 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진시황이 중국 전체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 하면은 아방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분서갱유를 하고, 유학자를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정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문자를 통일한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지금도 지방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특히나 저 광동성 말은 아예 중국말하고 틀려요. 못 알아들 정도. 알 수가 없어요. 통역이 필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서로 통하는 글자, 문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체를 통일한 겁니다. 또 하나 뭐죠? 동네마다 도량이 될, 우리는 도로의 폭이 5m, 우리 7m. 이런 도로의 폭부터 시작해갖고, 야, 우리는 한 마리 2km야, 우리는 한 마리 4km. 이 모든 걸 통일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통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도량의 통일, 이런 전체를 다 진시황 때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에 대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것은 뭐냐면, 영화 이연걸이 나왔던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진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이런 측면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자, 어쨌든 진시황이 그렇게 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했었지만 곧 망해서 한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한나라가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BC 202년에 만들어져 한 400년도 유지가 되는데, 대개 보통 한 나라의 수명이 동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한 200년, 250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한 400년을 갔어요. 뭔가 중간에 무슨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선의 역사가 500년을 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국하고 200년 되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후기가 굉장히 다른 사회적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 분기점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나라도 AD 8년에 잠깐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뺏겨갖고 신나라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15년 후에 16년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나라가 건국이 돼요.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전한이라고 부르고 뒤쪽을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한 시대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장안 쪽이에요. 장안이 서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한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후한 때의 수도는 낙양입니다. 낙양. 근데 이쪽을 동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주, 동주처럼 서한, 동한. 그러면 서쪽에 있을 때 좀 셀 때, 그리고 동쪽으로 왔을 때 뭡니까? 조금 힘이 약하거나 다른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일 셀 때, 이 셀 때의 황제가 누구였냐? 바로 한무제입니다. 우리는 뭐랑 관련시켜집니까? 여기가 바로 고조선 시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과 한사군의 설치라든지 이런 우리가 굉장히 괴롭힘이었던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강한 황제. 바로 한무제고 이 한무제 때 자기 친구를 변호하다가 덩달아 걸려가지고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거세당하고 나서 살아남아서 역사를 서술한 바로 사마천이 이 한무제 때 인물입니다. 그 사기라고 하는 동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서 중에 하나를 서술했죠. 이게 사마천의 사기. 이때가 바로 전환시대고 후한시대는 뭐냐면 후한시대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후한 명제 때. 그런데 한나라는 원래 유교 국가예요. 엄청나게 많은 유교학자들이, 유학자들이 시스템과 나라에 위한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고 유교가 굉장히 강할 때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소개가 됐지만 뭐 별로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불교가 소개된 것이 한나라, 후한 때고 또 하나 뭐냐면 이 후한 때 종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되게 쉽게 종이를 보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후한 때 체륜에 의해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의 역사가 한나라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가 쭉 갔으면 좋았는데 이 한나라 말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도 고려 말에 홍건적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가 힘들었던 것처럼 외부에 치니까 한나라 말기도 많이 이런 난이 벌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황건적의 난이죠. 노란색 두 권을 끄는 장각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쯤 되면 나라가 이미 쇠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후들이 뭔가 황권을 누리기도 하구나. 각지에서 자기가 실질적인 패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소, 동탁 이런 이름이 나오는 언제죠? 바로 삼국지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후한 때입니다. 후한.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조조 그리고 유비 그리고 남쪽의 손권 이런 인물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은 있을 때만 해도 실제 이때는 전부 다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리고 조조 역시 한나라의 승상이었죠. 자기 위치가. 마찬가지 유비도 우리 한나라 황제를 위해서 본인은 황실 출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아들 조비가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헌제로부터 나라를 헌납받습니다. 헌제로부터 헌납을 받아서 헌제가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나라가 만들냐?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나라를 만듭니다. 위나라. 그 유비가 그냥 있겠어요? 나는 황실 출신인데 나도 나라 만들래. 나라가 뺏겼잖아요. 그럼 나 한나라 할래. 이렇게 합니다. 한나라. 그런데 원래 있던 한나라랑 같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데 어디죠? 지금의 중국 사천지역 그래서 촉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장강 쪽에 있었던 지금의 남경 쪽에 있었던 손권이 오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위초고 이런 세 나라의 삼국지 시대. 우리가 잘 아는 관우 장비가 나오는 이 삼국지 시대가 이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 있다 나라를 누구에게 뺏기냐면 자기 부하였던 자기의 관리했던 누구죠? 사마중달. 우리가 그 제갈공명과 열심히 머리싸움을 벌였던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중달의 후손인 사마여민에서 나라를 뺏기고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냐? 진나라로 바뀝니다. 이때 이 진은 한자가 좀 다른데 그렇죠? 진시황 대신 이 진나라로 바뀌고 이 진나라가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촉을 무너뜨리고 오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중국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여전히 북쪽 서쪽에 강한 힘을 가진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북쪽에 5호 16국이라고 부르는 흉노라든지 선비족이라든지 이런 많은 오랑캐들이 그쪽에서 나라를 만들고 이런 나라가 막 계속 혼재되고 전투를 벌이고 이런 혼란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남노 중 하나가 진나라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진나라가 여기서 망하고 남쪽으로 쫓겨갑니다. 지금의 그 당시 이름은 건업, 남경 쪽으로 가서 다시 진나라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진나라가 자기 목숨 유지해 갑니다. 근데 여기도 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서쪽에 있었으니까 서진. 자, 이쪽을 동진 이렇게 부릅니다. 동진, 서진과 동진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이 56국을 전체가 곧 지나서 다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된 나라가 바로 위나라가 이 전체를 통일합니다. 또 위가 있죠. 그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북쪽엔 북이를 중심으로 남쪽엔 동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국이 양분되는 겁니다. 자, 조정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도 있고 남쪽, 북쪽에도 있죠. 북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이 한나라 말부터 이 위진 남북 시대에 와서 엄청나게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 편에 설지도 모르겠고 곳곳에서 패자들의 제후들의 전투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나라가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디 가서 빌어야 될 데가 없어요. 야,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유교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 이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구원해줄 극락이 필요하다. 누가? 이때 등장하는 부처님이죠. 야, 너희를 구해줄 미륵이 올 거야. 그래서 불교가 처음 소개될 때 별로 힘이 없었던 불교가 이 혼란의 시기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신남제 성장을 해가지고 중국의 대표적인 철학으로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용문석굴이라든지 도랑석굴이라든지 운강석굴이라든지 많은 이런 불교 유적들, 불교 미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란의 시기를 대체할 새로운 철학으로 불교가 등장하고 불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이제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엄청나게 퍼졌으니까 이 불교를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구려 백제 시대에 이렇게 불교 위진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 북위가 곧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고 동위는 제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제나라가 춘추정치에 있거든요. 야, 그럼 넌 북제라고 하자.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서위는 또 주나라가 됩니다. 근데 주나라가 또 원래 주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북주라고 하자. 이렇게 갈라지고 또 밑에 있는 동진도 송, 제, 양, 또 진. 이때의 진은 또 이제 한자가 다르죠. 네, 이런 진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쭉 아래가 갈랐었는데 이 당시에 북주에 관리였던 양견이 이 전체를 통일하고 이 전체를 다 통일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수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나라 하면은 수양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수나라 시대에 동아시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도를 만든 거예요. 과거제는 뭡니까? 누구든지 시험을 보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전까지 뭐였어요? 귀족들의, 그런 권력자들의 후손들이 자리를 차지해 오다가 이제 저 밑에 별 볼 일 없는 흙수저라도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나도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제도는 과거제도죠. 이 과거제도가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도 과거제도를 나중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과거제도를 만든 게 수나라고, 또 하나 뭐냐면 중국은 북쪽으로는 황하가 흐르고 있었고 남쪽에 장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양쯔강, 북쪽에는 황하. 이 강이 중국 전체를 이분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수양제 수나라 시대의 대운하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을 이렇게 이어버린 겁니다. 마치 분단국가처럼 남북이 갈라있었던 중국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이 운하를 통해서 남쪽의 물류가 위로 오게 이 교류를 실질적인 중국의 통일인 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틀로서 야 다 우리 같은 하나의 적이야라고 묶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운하를 통해서 이 대운하가 가져오는 굉장히 엄청난 중요한 점이 부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진정으로 통일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수나라예요. 그래서 수나라는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진시황 때 봤듯이 뭡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의 시기를 다 극복한 다음 진을 다 뺐죠. 그래서 금방 망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수나라도 위진남북 시대 이 전체를 통일하고 너무너무 진을 다 빼가지고 불과 30년 만에 망하고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당나라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589년에 수나라가 통일했지만 618년에 만들어진 당나라에 의해서 당나라가 중국 전체의 새로운 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나라에서 위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다시 수나라에서 당나라까지 한 800년 정도의 중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당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